예, 지금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후보 단일화가 기한으로 못 박은 19일까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가까스로 단일화 TV 토론은 합의가 됐어요. 바로 오늘 오후 5시 30분 딱 한 차례 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확정하는 걸로 일정은 나왔는데 핵심인 여론조사 문구를 놓고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 단일화 결렬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도 사실 솔솔 나옵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 입장은 어떤 건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안철수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TV 토론이 확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후인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제가 보통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관훈 토론 최다 초청자입니다. 안 그리고 대표님이요? 네, 그럼요. 그리고 오. 관훈 토론에서는 가장 토론 잘하는 진솔하게 컨텐츠 위주의 토론을 하는 토론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니 엊그제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안 후보님 토론 솜씨를 놓고 조금 악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언짢으시지 않으시나 모르겠어요. 우선 저는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김종인 위원장께 그동안 정치권 대선배시고 예. 그리고 또 야권 단일화 파트너시지 않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예의를 계속 갖췄는데 어제는 좀 도를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말씀은 야권 단일화 파트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야권 지지자 전체에 대해서 모욕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효과를 없애시려고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박영선 후보나 문 대통령께는 아무 비판도 안 하고 그렇게 파트너에게 그런 도를 넘는 말씀하신 거는 이적 행위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적 행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시 좀 사과를 요구하실 생각도 있습니까?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일화 시한은 다가오는데 지금 방식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단일화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저는 단일화 하겠다고 처음 12월 20일 작년이죠 벌써. 예. 제가 출마 선언할 때부터 이미 의지를 말씀드렸고 그동안 행동으로 지금까지 보여드린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왜 드렸냐면 지금 혹시 오 후보 측에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일부러 판을 깨려고 하는 거는 아니냐라는 의심을 국민의당 쪽에서 좀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맞습니까? 예, 저는 신뢰를 가지고 사실은 접근합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단일화가 좀 꼬이기 시작한 게 예. 먼저 후보끼리 그 협상팀이 만나기 전에 2번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후보끼리 그 단일화 그 여론조사를 빼놓고 모든 걸 다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협상장에 가보니까 예. 후보끼리 합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오신 협상 대표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후보 그런 뒤에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후보 뒤에 상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뭐 듣는 분들은 상황. 네, 상황. 그래서 후보께서 뭐 저랑 합의한 것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서로 1대1로 만나면서 호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본인 의지로만은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게 우려됩니다. 예, 그게 우려된다. 본인 오 후보 의지, 단일화 의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 뒤에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 상황의 의지가 3자 대결로 가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된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 우려가 가장 큽니다. 그 상황은 김종인 위원장입니까?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김종인 위원장이냐고 지금 질문을 드렸냐면 1월에 김종인 위원장 저랑 인터뷰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1월이었는데 3자 대결로 가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만 해도 3자 대결을 해서 야권 후보가 이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나온 거군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보면 실제로 3자 대결로 가도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안철수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물론 차이는 적습니다만 이기는 걸로 나온 조사까지 있다 보니까 진짜 3자 대결로 가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정말 간곡하게 바랍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작년 총선 생각이 납니다. 예. 작년 총선 한 달 전에 코로나19로 야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야권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민심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 총선 직전에 코로나19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야권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금 살포를 포함해서 야권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LH 사태로 야권이 일시적인 반사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변화는 순식간에 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변함없이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 아니었습니까? 오차 범위 밖으로 계속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또는 저는 전 정권이나 또는 전 시정에 대한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공격당할 일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제 3자 대결을 했을 땐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님 말씀은 상황이란 건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3자 대결이라는 건 절대 이게 가선 안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걸 염려하시지만 제가 앞서서 주호영 원내대표랑 이야기할 때 요거 질문 드렸는데 절대 국민의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확인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일화까지의 남은 쟁점, 여론조사 문구를 합의해야 될 텐데 적합도, 누가 시장으로 적합한가 묻는 방식하고 경쟁력, 누가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가 묻는 방법. 안 후보님은 후자가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가 그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쟁점이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 투표 용지와 여론조사 문항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 아니긴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오 후보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후보 선정 기준으로 본선 경쟁력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 후보 말씀대로 하면은 저는 그렇게 쟁점이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두 세트의 투표 여론조사가 두 세트로 돌아간다면서요? 그래서 한 세트는 적합도로 하고 한 세트는 경쟁력으로 묻는 방식은 어떻겠냐?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것은 모두 다 저는 실무 협상단에다가 다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저는 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상식에 맞춰서 국민적인 상식에 맞춰서 논의를 하면 그러면 합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일화는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면은 조정을 하고 하다가 혹시라도 오늘 넘겨버리게 되면 하다못해 최악의 경우에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라도 반드시 돼야 된다 그렇게 보세요?
투표 인쇄 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보 등록일 19일 전까지는 예. 저는 되는 것이 서로 간의 시너지를 만드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조직력이에요. 이제 본선에서는 조직력이 너무 중요하다. 특히 재보선 날은 공휴일도 아닌데 투표장까지 가서 투표하게 하려면은 결국 당 조직이 중요하다. 근데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의석수 3석이 미니정당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는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본선에서는 절대적이다 말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력으로만 하면 야권은 필패입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크게 열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저희들은 기댈 때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밖에는 없습니다. 예. 결국은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든 공동 선대위를 해서 양쪽의 조직들이 함께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됐다고 해서 국민의힘 조직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덜 도와주시진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모두 다 간절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워낙에 우리 국민의힘과 그리고 저희의 조직이 민주당에 비해서 열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직뿐만 아니라 야권의 분위기가 나빠질 경우에도 조직과 시민의 대결로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추궁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을 계속 추궁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일에 대해 추궁당한다는 이야기는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시장직을 하다가 그만두게 된 그 과거 일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그리고 아마 5년간 시정에 대한 자료들을 서울시청에서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많은 공세들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선거 기간 내내 그거 설명하다가 우리가 민주당을 추궁하지도 못하고 추궁만 당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울시장 된 뒤에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말합니다. 국민의힘이 시장이 돼야 정계 개편이 착착착 진행되면서 대선에서도 야권이 승리할 수 있다. 세석 국민의당 힘만으로는 정계 개편 무리다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더 큰 이번을 만들겠다. 그리고 저는 지난 8년 동안 정치권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오면서 많은 경험,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윤 총장님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전 총장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 드리셨습니까? 통화했을 때?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께서 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단일 후보가 되면 윤 총장과 합쳐서 따로 갈 수도 있다. 분열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 하셨죠. 야권 분열이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건 국민의힘 지지층과 저를 떼놓으려고 하시는 건데요. 근데 그게 모순이 되는 것이 오세훈 후보께서 윤 총장과 소통 창구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단일 후보 되면 윤 총장과 합쳐서 따로 갈 거라고 하시는 말은 그러면 윤 총장과 소통 창구가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제3지대에서 진짜 힘을 모으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교감을 이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 시장 선거 자체보다도 대선 승리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저나 오 후보나 이 LH 이 사태 때문에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둘 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시장이 되는 게 과연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만약에 오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그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의 그 야당 이미지
그대로 선거를 치를 겁니다. 과거의 이미지로 대선을 치르게 되고 제가 시장이 된다면 미래의 이미지 예. 그리고 또 야당도 훨씬 더 커져서 저를 지지하는 20, 30대 중도층 무당층까지도 야당의 저변이 넓혀지고 윤 총장님도 쉽게 합류할 수 있는 그래야 대선 승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경선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윤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로 합류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지지, 특히 중도층의 지지 받기 어렵다. 결국은 제3지대에서 싸워야 하고 그 제3지대에서 서포트를 해줄 사람이 나 안철수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3지대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큰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야권에 있는 정당들과 예. 그리고 야권의 바깥에 있는 예. 그런 중도층, 무당층, 20대, 30대 그리고 윤 총장님을 포함해서 이 정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많은 좋은 인재들 이런 분들까지도 다 합쳐서 커다랗게 큰 이번을 만들어야 우리가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미래의 이미지를 가진 제가 서울시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빅픽처, 그 큰 구상의 중심에 윤 총장의 합류를 상정해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건 윤석열 총장 주변에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안철수 후보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윤 총장도 생각하고 있을까? 진짜 이 교감이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혹시 안 후보님 혼자서 앞서가시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누구도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치권 바깥에서 어느 정도 업적을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라고. 예.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살아남는 거라고 또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실수들 그리고 또 뭐 큰 성공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윤 총장님은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잘 정치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밖에는 모르는 그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만 아는 노하우 그거 전수하신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야권 전체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 총장 퇴임날 통화하셨죠? 간접적으로였습니다. 간접 통화입니까? 그때 그럼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권은희 원내대표가 통화를 한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위로와 인사의 말을 건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위로와 인사. 보궐선거 전에 4월 7일 전에 뭐 같이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럴 자리 마련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사실 지금 윤 총장께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신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결심을 하시고 나서실 때 그분이 정말 제대로 잘 안착하는 것이 국가 운명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사를 저는 전적으로 존중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토론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